한 장면은요, 겨울철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붕어빵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붕어빵이 떠오르는 것처럼 역시나 계절이 이제 겨울로 들어갈수록 증시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슬슬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배당주가 최근의 수익률이 어땠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시장이 정말 크게 출렁었습니다. 4일과 5일만 보게 된다면 5%가량의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전 10월 달만 하더라도 배당주를 미리 선취매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포부 현상이 나타났을 듯합니다. 코스피가 23%가량 상승했을 때 고배당 50의 지수는 1.5%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소외감을 갖던 배당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11월 들어서는 시장의 흔들림과 관여 없이 오히려 증시에는 내 계좌에는 좀 빨간불이 켜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화재는 5%, LG유플러스도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나 하나금융지주가 1%가량 빠지긴 했지만 지수가 크게 출렁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버텨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과 5일에 업종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은행이 2%가량 상승했고요. 보험도 0.7%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달 들어서 이 배당주를 향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유동성이 점점 더 확보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배당주 펀드에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유입된 만큼 앞으로 겨울철이 끝나기 전까지 배당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은 커질 듯합니다. 배당 소득세 완화 정책과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방어주의 매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배당 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요, 2천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 종합 대상에 된다면 최고 세율이 45%가량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의 비율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금을 좀 줄이자는 게 배당소득 분리 과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7월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거는 3억 원이 초과됐을 때 35%의 별도 세율을 매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5%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현정 의원 역시나 8월에 발의를 했는데 3억 원 초과자들에게 25%의 별도 세율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세금을 줄이게 됐을 때 고배당 기업이나 개인 주주의 세부담이 완화가 돼서 이 돈들이 증시로 다시 유입될 것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가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35%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은행이라던가 지주사에게는 당연히 상승 탄력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주가요, 감액 배당을 확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액 배당을 선택을 할까요? 금융사들은요, 지금 주주 환원율이 50%에 지금 근접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KB금융은 50% 이상이고요. 신한과 하나는 44에서 4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순이익에서 절반가량을 주주에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배당소득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더 줘야 된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금융사들에게는 당연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감액 배당입니다. 순이익 대신에 자본금을 줄여서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것은 이렇게 감액 배당으로 받게 된다면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실질 배당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부터 지금 감액 배당을 시행하고요. KB와 신한 그리고 하나도 내년에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점을 좀 나눠서 보게 된다면요. 주주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매수세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기업들은요. 자본금이 줄어들어서 재무 건전성은 좀 약해질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기에서는 강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업에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은행주들에 향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유입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흔들릴 때 결국에는 겨울철에 정부 정책이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의 하단은 경직되어 있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흔들림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가에서 정부의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시기별로 좀 분석을 한 리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라운드를 자본시장 정책이라고 하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던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적인 정책으로 새 정부의 경제 전략, 특히나 AI를 육성한다던가 이러한 정책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접적으로 정부의 돈이 투입되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성장 펀드 조성이 있겠죠. 150조 원 규모의 돈이 투입이 되는데 정부가 75조 원 그리고 민간에서 75조 원의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간접이라던가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빌려주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국민성장 펀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겨울철에 주목하는 게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로드맵이 이번 해에 좀 말에 좀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증시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산분리 완화라던가 퇴직연금의 기금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장을 더 상승으로 이끌 만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부 정책, 특히나 돈이 들어가는 것에 힘을 받아서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안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잘 가게 된다면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증권주들도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시장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을 좀 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AI 관련돼서는 정부가 투자하는 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지속적으로 레벨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